한 여성이 프랑스 파리 세느강의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리 위에 꼼짝없이 멈춰 서 있던 그녀는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업 실패로 인해 15억의 빚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둑해질 때까지 온갖 생각을 정리하다 이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목전에 둔 와중이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도, 그리고 처참히 실패했을 때도 그녀는 엄마에겐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남겨두고 죽는 것은 함께 죽자고 엄마를 붙들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서 살자. 이날 죽음을 고민하던 여성은 불과 5년 뒤 연매출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1968년생인 켈리 최, 그녀의 본명은 최금매입니다. 전세계 1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를 창업한 분입니다. 2010년 켈리델리의 창업 이후 2017년에는 국내 베스트셀러 도서인 파리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여자를 펴냈고, 현재는 켈리델리의 직접적인 경영자 자리는 물러났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의 대표 신문인 썬데이 타임즈에서 만든 영국 부자 순위에서 자산 6,200억 원으로 34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순위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베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켈리 최는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켈리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의 과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일 땐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의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켈리는 어린 시절, 똑똑했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했다 한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딛는 걸 못할까? 그녀의 이런 강인한 정신력과 포용력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는 대한민국 전북 정읍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장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요. 중학교 시절 성적이 꼴찌와 1, 2등을 다투는 수준이었고 학업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자식 중 하나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장남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장남인 오빠를 지원하는 부모님에게서 처음으로 여자라서 차별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켈리는 혼자서라도 생활비를 벌면서 야간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한성실업이라는 서울에 위치한 공장으로 상경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이처럼 켈리가 부자가 된 이유 중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일을 했고 오후 6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고 차별을 받던 시대에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16살 어린 나이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켈리는 작은 방에 혈제 침상을 쫙 깔아두고 36명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들 모두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진 친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어려운 형편이었던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식사 시간이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영숙이가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서 백설기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생을 달리하는 사고가 납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영숙이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고 켈리는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중에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영숙이가 그렇게 덧없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고해와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마음속이 고요해지면서 불쑥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켈리는 영숙이의 목까지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진 것 없는 형편, 일본어를 몰라서 소통할 수 없는 상태, 현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 등등 이때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일본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고 꼭 가야 할 이유는 얼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고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뒤로 일본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을 다니며 패션을 공부한 켈리는 시간이 지나 사업가가 됐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렸고 사업은 파리 본사에서 한국 지사까지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패션 사업과 전시 사업을 했고 국내의 사업가들을 소개하거나 모터쇼를 여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여러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에 확신이 있었던 켈리는 큰 빚을 지면서 사업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러온 경기 침체와 더불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방식은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가지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고 15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외국 땅에서 주변의 친구, 가족,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한없이 우울함에 빠졌던 켈리가 파리의 세르강 다리 위를 지나던 어느 날 오랜 시간 다리 위에 꼼짝없이 멈춰서 있던 그녀는 자살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빚과 고통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 문득 그녀의 내면에서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리운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금리야,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러나 켈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살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겪었었지만 내가 아무리 망했다 한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딛는 걸 못할까? 그녀에겐 아직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다리와 강한 정신력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웰싱킹은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웰싱킹 책의 표지를 한 장 넘기면 먼저 켈리가 자필로 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켈리가 했다면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부를 얻으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TV, 파티, 인맥 관리, 술을 끊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켈리 델리를 준비하던 2년의 기간 동안 부자 1000명의 생활 습관,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00권 이상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하니까 조금씩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영상에서 지금은 실행과 성공에 대한 태도가 몸에 배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웰싱킹 책에서 말하는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입니다. 가능성을 예단하지 마라.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나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면서 집중해서 계속 실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명확하게 수치화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내에 초밥도시락 사업을 통해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는데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잠재의식은 표면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느끼면서 즐겁게 한 걸음씩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원대해야 합니다.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정한 사람이 훨씬 혁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크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켈리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 중에서 그랜트 카돈과의 인터뷰를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t is easier. Nobody's going to believe this until you do it. It is easier to run a 1,000-person company than it is a 10-person company. It is easier to make $1 billion than it is to make $1 million. I know that seems crazy, but it's easier to manage 12,000 apartments than it is to manage 12 units. 그랜트 카돈이 출간한 책 10배의 법칙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풀이해드리자면 1억 원을 벌어야지 하는 목표는 본인이 하는 일에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표지만 100억 원을 벌어야지 하는 목표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시스템과 구조를 혁신하게 만드는 목표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작은 목표보다 큰 목표가 지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억은 10%만 성공하면 1000만 원이지만 100억 원의 10%는 10억 원입니다.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위대한 목표를 정하라고 해놓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해서 약간 헷갈리시나요? 5년에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이룰 목표는 크게 잡고 그 과정을 잘게 하루에서 일주일, 한 달에서 1년, 3년까지로 잘게 쪼개서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듯이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정해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허황된 목표입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하기 힘듭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집중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부자의 원칙과 철학을 알려주는 책 웰싱킹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켈리는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강연과 인스에 대한 수입을 전액 기부한다고 하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헌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 요소로 꼽습니다. 내가 베푸는 모든 것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는 지나나 주인공인 토니 로빈스도 본인의 강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책 기버를 저술한 존 데이비드만을 포함해 많은 부자들이 강조하는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토니 로빈스와 켈리처의 공통점은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천억 원대의 부자가 됐다는 것 이외에도 공동체에게 나누고 공헌한다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우리가 부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는 공경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책의 본문에서는 타인을 공경하고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타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걸 도와주면 타인이 가진 가장 귀한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생각보다 모두에게 공헌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빼앗고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이기적인 방식은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이룰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타인이 서로 가치를 교환할 때 상대방의 거래에 만족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인 부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커지면서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됩니다. 켈리델리를 창업할 때 레시피 개발에 도움을 준 초밥장인 야마모토는 켈리에게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돕고자 하는 선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켈리의 사례뿐 아니라 돈이나 백 없이 멘토나 부자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지인,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공경하고 응원하는 부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자격입니다. 30대의 자살을 생각하고 40대의 나이에 외딴 곳에서도 보란듯이 성공한 켈리처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외부자들이었습니다.